네, 그럼 세 번째로 프랑스 발생설입니다. 요 각주 10번에 보시면 현대 국어 사전에서 발생의 뜻은 생겨남, 태어남, 일어남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이 본 연구에서는 골프가 프랑스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났다는 대륙 발생설의 의미로 발생설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독일의 비교 언어학자인 헤이너 길미스터는 골프의 어원적 근원에 대한 새로운 주장과 함께 골프의 대륙 발생설을 주장합니다. 그에 의하면 1261년에 번역된 프랑스 서적 드 마린의 메어런트에서 온 프란뎀 사람 야곱 의 스틱 스포츠를 하고 있던 어린이에 대해 쓰여진 것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에 보면 이 각주 11번 보면 왕이 쓴 편지를 마술사이기도 했던 고아소년 머린에게 전하고자 소년을 찾아 나선 왕의 사자는 성문 앞에서 열심히 공놀이하고 있는 소년을 발견한다는 내용으로 꼬마 소년 머리는 자기 스틱을 이용하여 공을 쳐서 대문을 통과시키고 또한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길미스터는 이 소년이 하던 놀이는 소라 라 크로세라는 고대 프랑스식 놀이로서 끝부분이 휘어진 양치기들이 사용하는 막대기를 사용하는 놀이이며 이 고장에서는 막대기를 어, 고프라고 했던 것도 밝혀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라 크루세는 일반적으로 크리스 펜스터라는 소울 게임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놀이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주 보시면 이 놀이는 종종 가장 오래된 형태의 골프로 주장되어지기도 하지만 크리스 프란스의 전 크리스 그리스 프랑스의 전투에서 숨진 병사를 추모하던 북부 프랑스 지방의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가 주장하는 솔라 라 크로세 또는 머린스 게임은 오히려 현재의 골프보다는 오히려 하키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포된 게임의 원리, 발전 경로, 플란덴 지방을 통하여 당시 네덜란드 지역이었던 브루게리로 전해졌던 이 공통성 그리고 프랑스 북서부 지방에서 행해졌던 골프과의 관련 성 등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치며 15세기 중반에 미니 골프가 프란덴 지방에서 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크로스라는 놀이를 했고 크로스라는 아랫부분이 구부러진 나무 끝으로 공을 미는데 사용하는 기구다. 이 놀이는 골프나 하키, 펠메, 크리켓 같은 여러 놀이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 하고 있던 주드마요라는 구기가 곧 골프의 원형이라는 설입니다. 뭐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하키의 형태를 골프와는 조금 틀리게 하키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럽 대륙 마지막으로 네 번째 로마 제국의 전래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전래설이라고 했냐면 각주 13번에 보면 현대 국어사전에서는 전래의 뜻을 외국으로부터 전하여 옴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본연구에선 골프가 로마에서 스코틀랜드로 전하여 왔다는 의미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로마 제국이 스코틀랜드를 정복했을 때 당시 로마 군사들이 로마 제국에서 하던
파가니카라는 골프와 비슷한 놀이가 스코틀랜드에 소개되어 스코틀랜드에서 발달되었던 설이나 그러나 전혀 근거나 기록들은 없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로마 지배 제국의 영토였는데 이렇게 요 스코틀랜드까지 로마가 지배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하여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나 근거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의 기원설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기원설이라고 한 이유는 요 각주 14번에 보시면 이제 현대국어 사전에서는 기원의 뜻을 사물이 생긴 근원의 근원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창조 또는 원조의 의미로 골프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991년에 중국 감숭성의 한 사범대학 체육학부 교수인 링홍링이 호주의 한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골프의 원조는 중국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본래 중국에서는 골프를 치완이라고 불렀고 서기 943년에 간행된 남당의 사서에서 이 같은 사실이 쓰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그림이 추안도 벽화라고 해서 이 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골프 경기, 현재의 골프 경기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놀이는 그 원나라 때 그림인 추안도 벽화는 링홍링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 영락없이 오늘의 골프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 나지막한 작은 언덕 사이로 해저드라고 할 수 있는 냇물이 흐르는 들판에서 4명의 사나이가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세 사람은 이미 홀컵 어프로치에 성공한 듯한 표정에 여유가 있고 비기너 하나는 허리를 굽히고 열심히 라이를 살피는 그림이다 라고 하면서 추한도 벽화를 그 주장으로 근거하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사에서 이제 요거는 선종 행락도인데 요 왕이 이제 지금은 작은 형태지만 이런 골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구멍에다가 넣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그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봉이라고 하는데 뭐 게이트볼 형태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을 해놓고 넣지만 이 골프는 이렇게 홀을 파서 구멍에다 넣는 모습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문에다가 넣는 거와 이 홀컵에다 넣는 거는 좀 놀이로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이제 아래 설명이 나와 있는데 명나라 때의 그림인 이 선종 행락도는 이 같은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다. 건장한 체구의 선종이 양손에 클럽을 쥔 채 몇 번째로 칠까 말까 몇 번째로 샷을 할까 망설이며 전방을 응시하고 있다. 길 한복판에 심어진 나무들은 줄기의 중간에서 인위적으로 굽혀져 마치 창문처럼 둥근 공간을 이루고 있는데 그 높이가 지상 10m 정도 된다. 한 타로서 그 공간으로 볼을 날릴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클럽을 들고 달려오는 캐디, 즉 구동의 모습도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종 행락도에서도 그러나 이게 명나라 때의 그림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선종이 제위 기간이 1424년이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주장하는 부분 1500년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추하는 본래 중국 대륙에서 행해진 보타구라는 경기가 발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943년까지는 문헌으로 고증되어 있다. 그래서 12, 15세기에 중국에서는 당시 성행하던 추한을 위해 환경이라는 요거는 최초의 환경은 1282년에 완성되었으며 총 32장으로 1만 2천자로 되어 있다. 이 골프 규칙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프 규칙집을 만들었었다. 볼은 단단한 나무의 공을 깎아 만들어 권이라 불렀으며 클럽은 구봉이라 하였다. 따라서 제1타는 초봉, 제2타는 이봉이었다. 그 룰에 의하면 첫 타고는 볼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이는 티 위에 볼을 올려놓는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봉 이유는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샷을 해야 하며 홀 아웃 때까지 볼에 손을 댈 수 없었다. 즉 노터치 플레이를 지킨 것이다. 지금의 골프 공기와 상당히 유사하죠. 그 다음을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중국 명나라 때 그림인데 골프 퍼팅과 유사한 경기를 하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얼마나 성행했으면 이런 여인들도 골프 이제 스포츠를 즐길 정도 되면 굉장히 발전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환경은 이제 여기 한 줄 더 떠서 볼이 놓여진 상태 라인을 10가지로 분류했는데 그중 평은 평지, 요는 요철, 요철은 글자 모양 그대로이고 앙은 어게인스트, 주는 다운힐, 외는 아마 오비로 짐작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홀의 기준 타수는 홀 공이 파3인데 한 타 적게 쳐서 홀 아웃할 경우 1주를 얻게 된다. 말하자면 버디를 해야만 이길 수가 있고 홀인원은 2주인 것이다. 오늘날의 골프에서도 이름난 시합에서는 버디를 잡아야 승자가 될 수 있듯이 추한도 때로는 경기가 백중하여 그날 해가 저물도록 승부가 나지 않을 때는 다음날 다시 재경기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환경에 의하면 플레이가 장시간에 걸쳐 한타의 승패를 겨루는지라 선수들은 예의를 존중하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유리하도록 룰을 해석하는 것은 엄격히 금했다고 한다. 이렇듯 추한의 장소, 기재, 경기 방식, 시합 규칙 등을 상세히 구분하면 100가지가 넘지만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날의 골프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이라고 해서 명나라 때 문헌인데 골프에 관한 그런 추한에 관한 규칙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기락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추한은 본래의 근원에 따르면 당대의 부탁으로부터 변화하였고 또 골프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고 역설을 합니다. 즉 추한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사회 발전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한 후 1218년에 소련을 멸망시키고 1227년에 서하를 1234년에 금을 멸하고 1235년에 남송과 전쟁을 시작하여 1279년에 남성이 망하고 몽고족은 원을 건립했다. 5대 1에 300년간 정권이 분립할 상태가 계속되다가 통일을 이룬 것이다. 그러한 몽고군은 서쪽을 정벌하기 위해 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에게 무력을 사용했다. 그래서 1219년부터 1259년에 이르는 40년간 구소련이 중앙아시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지대를 점령하였고 네덜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에도 진출하였다. 또 시리아의 영역도 침범하였다. 그 후 중국과 아시아, 유럽 등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으며 정치, 경제적인 왕래를 하는 동시에 문화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추한이 유럽에 전달된 경로라고 추측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제 중국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중국의 추한은 역사적 그림과 문헌에서 보여듯이 오늘날의 골프 이미 자명하고 그런 최초의 기록과 자료들이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보다 943년 남당의 사서에서 밝혀졌듯이 몇백 년 앞서 있기 때문에 골프의 기원은 중국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럽과 중국의 기원설, 특히 이제 스코틀랜드 기원설, 그 다음에 네덜란드 기원설, 그 다음에 프랑스 기원설, 로마 제국설, 그 다음에 중국 기원설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그럼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이제 어프로치샷, 자 논의에서 한번 접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프로치 샷이라는 건 각주를 살펴보면 그린 주변에 숏 아이언이나 웨지 등을 사용하여 핀 또는 홀을 겨냥하는 샷, 날아가는 거리가 구르는 거리보다 긴 샷을 피칭, 날아가는 거리가 구르는 거리보다 짧은 샷을 치핑이라고 한다. 이 어프로치 샷은 골프에서 퍼팅 다음으로 스코어에 영향을 주는 샷으로 보기 플레이어가 싱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골프의 어프로치 샷과 논문의 백미인 논의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유럽과 중국의 골프 기원설에 관한 주장과 학설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기원설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스코틀랜드 발상설보다 오히려 프랑스 발생설이 제일 오래된 기록과 자료들을 보이고 있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동양에서는 골프의 기원에 관한 최고의 문헌과 그림들을 가지고 있어 있는 단연 중국의 골프 기원설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는 전혀 문화가 다르고 거리가 먼 프랑스와 중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을까?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래되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골프는 프랑스보다 그 역사적 기록과 자료면에서 약 318년이 앞서 있고 발전된 룰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프랑스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원시적인 문화는 독자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문명은 거의 전파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을 미루어 스포츠에서도 이 원시적인 놀이의 형태는 각각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체계화된 게임 또는 스포츠는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유럽에서는 골프가 스코틀랜드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북부에서 발생하여 네덜란드, 스코틀랜드로 전해졌다는 프랑스 대륙 발생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골프에 관한 역사적 기록과 자료에서 프랑스가 네덜란드나 스코틀랜드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보다 골프에 관한 그 역사적 기록과 자료가 앞서 있고 심지어 체계화된 규칙까지 가지고 있던 중국의 골프 기원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같은 논리로 본다면 당연히 프랑스보다 그 기록과 자료면에서만도 약 300여 년이 앞서 있는 중국이 프랑스에 전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스포츠의 기원에 관한 예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도의 기원이라 하면 일본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유도는 일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것이 일본인들은 인정하기 꺼려하지만 역사적 기록이나 정황으로 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고려 15대 숙정왕 때 유도의 원양인 유술이 이미 행해졌고, 무예도 보통지에도 유도에 관한 25법이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보아도 임진왜란 때 우리 유술인들이 끌려가 어느 정도 책에 있는 유술을 전파시켰으리라는 것이 거의 틀림없는 것으로 받아지는 것을 보면, 사실 일본 유도는 한국에서 전래되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러면 일본은 유도의 기원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유도의 기원국이라고 말 수 입장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유라시아와의 관계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의 스포츠 사상사적 연구가 좀 부족하고 미흡하여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일본이 유도의 기원국이 아니라는 우리 주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런 기원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놀이 형태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떤 체계를 갖춘 이 스포츠나 그런 게임의 부분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도를 봐서도 일본은 본인들이 종주국이라 하는데 이건 분명히 제가 볼 때도 한국이 전래해 줬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뭐 독자적으로 유도를 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는 중국 문화권의 영향을 과거에 이제 있었으니까 중국에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또 다른 예로서 이제 이진수 교수에 의하면 고구려 벽화 부용청에 나오는 그림 중 말을 타고 있는 기사가 안장에 앉은 채 상체만을 틀어 뒤를 돌아보며 활을 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활쏘기 기법은 중국을 이제 기원으로 해서 한국, 일본,
전래된 기법으로 알고 있으나 그 기원을 살펴보면 로마와 대전에 크게 위세를 떨치던 파르티아에서 기원전 2세기경에 제일 먼저 사용했던 것으로 이 활쏘기 사법으로 파르티안 샷이라는 그 기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독특한 활쏘기 기법이 어떤 경로로 고구려까지 전래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 동서를 잇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문화가 서로 교류되는 쪽에서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활을 쏘는데 뒤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 타고 쏘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 쏘면 예, 동물이 달려오다가 이제 동물을 지나쳐서 하게 되면 이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이제 동물이 도망을 가면 이제 뒤에서 쫓아가면서 앞지릅니다, 말이. 그러면서 요게 뒤돌아서 화살을 쏘면 이 동물이 그렇다고 해서 짐승이나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힘에 의해서 이 충격량은 빗마저도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이제 옛날 그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군대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대치를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로마 군대가 가장 이 페르시아 때문에 파르티안 샷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도망가는 척하면 로마 군대가 이렇게 뒤돌아 이제 쫓아오면 바로 이때 화살을 뒤돌아서 쏘면 이 충격량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도 쫓지도 못하고 그런 경해에서 제일 하여튼 골치를 엮었던 이 샷인데 이게 보면 중국에서는 그냥 기원 후 1, 2세기경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여기 기원전 2세기경에 이 페르시아 파르티안 샷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골프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이 유럽으로 전래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골프도 역시 전래되었다는 정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이슬람세계를 거쳐 유럽,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연구에서는 예측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보면 여기서 유라시아대로 흘러서 바닷길, 초원길, 실크로드인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경로로 이렇게 유럽과 이제 중국과 유럽이 했는데 사실상은 이 세계 4대 문명 하면 중국의 황하 문명이기 때문에 아직 이 유럽은 그 당시에는 미개한의 문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무역 교류를 하면서 이 골프라는 경기, 이 스포츠도 유입해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보면 이슬람 상어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이제 중국에 모두 교육을 했지만 이쪽으로도 이슬람에서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세기경부터는 이슬람 상어권의 해상무역이 동으로는 중국, 서로는 스코틀랜드에 가까이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교역이 이루어짐을 빌어 충분히 문물교류와 함께 골프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로는 몽고 제국 시대 영역에서 이 몽고가 전체적으로 이 프랑스 이쪽까지 유럽 이쪽까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확실한 가능성은 13, 14세기경 몽고가 유럽을 정발하여 유라시아 전체를 지배했는데 그 영역이 북부 프랑스까지 지배했다는 역사적 기록과 정황을 볼 때 골프가 그 당시 전래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주장으로 중국의 오문충은 이 중국의 추한 경기가 지금의 골프와 같은 것으로 12세기 초의 송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13세기 몽고가 유럽을 정벌할 때 유럽에 전파되었으며 이것이 1457년 스코틀랜드에서 출발한 골프로 발전, 다시 중국의 골프로 역수입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더 연구를 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 이제 퍼팅인데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골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린 위에서 골프 홀에 공을 넣기 위해 굴리는 기술로서 골프에서는 이 퍼팅이 골프 경기 전체에서 이 43%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반을 차지할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결론을 의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골프의 기원설과 그 형성 과정을 고찰한 바 골프의 기원은 그 역사적 기록과 자료 면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 있으므로 유럽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면에서. 그러므로 오늘날의 골프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골프가 또는 발전된 것은 틀림없으나 한국에서의 골프 기원으로서의 스코틀랜드 발생설은 재해석되어야 하며 골프라는 스포츠는 또한 이 세계 각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래됐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정확히 밝히도록 노력하겠지만 세계 문화사적으로 이미 기원에도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류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장 오래된 골프의 문헌과 그림들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골프의 문헌과 그림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문물 또는 문화와 함께 서양으로 전래했을 이라 추측하며 그 형성 과정은 중국, 그 다음에 후속 연구 과제,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순으로 전래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골프의 형성 과정을 추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시기는 확실치는 않지만 기원전부터 중국과 이슬람 문화권인 실크로드로 서로 교류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골프가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이슬람 문화권으로 걸쳐 유럽으로 전래됐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8세기경부터 이슬람 상업권이 활발하여 동으로는 중국, 서로는 스페인까지 포르투갈 등과 해상으로 교역을 해온 점을 미루어 골프도 해로로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세기, 14세기경에 몽고가 유라시아 전체를 지배했을 때 서로는 이 북부 프랑스까지로 그 지배형이 나타난 말을 미뤄 몽고 지배하에 중국의 골프가 북부 프랑스에 전했을 가능성 이 세 가지 가능성을 이제 형성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골프가 중국에서 기원하여 발전되지 못한 것은 동양의 거의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 황실과 귀족층 등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다가 신체 활동을 천시하는 이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금기시하여 일반 서민들은 거의 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라져 대중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가정되며 한편 서양에서는 골프가 시민 문화와 잘 흡수되어 전파됐고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지역적 환경적으로 적합하여 대중화가 되어 그것이 체계화되고 발달하여 오늘날 골프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스트볼은 미처 이제 연구에서 좀 제한점으로 각주 보시면 로스트볼은 분실구라는 의미로서 골프 경기 중 플레이어가 자신이 친 볼을 찾지 못하거나 자신이 볼임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즉 볼을 찾기 시작해서 5분 이내에 자신의 볼을 찾지 못하면 분실구로 처리하며 플레이어는 1벌점을 받고 원래의 위치로 가서 다시 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로스트볼을 연구의 약점 또는 제한점이란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사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나는 대답하는 바이다. 그리고 비록 역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역사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약점과 제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골프의 형성 과정이 중국에서 기원하여 유럽으로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우리 암과 사관으로 재조명하였지만 그것이 반드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동양과 서양 또는 각국의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수 있고 역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특히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래될 수 있다는 가정은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1차 사료에 의한 충분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였고 2, 3차 사료에 의해 조사 연구되었으며 형성 과정의 현장 답사의 어려움, 언어의 한계성 등이 제한점으로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스포츠 연구의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유럽이나 중국의 주장이 아닌 우리 시각감으로 골프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보고자 노력하였으며 기회가 주어지는 후속 연구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확한 골프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상으로
이제 전반적인 논문에 대를 마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은 뭐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브스트랙트인데 뭐 기회가 되시면 요거는 한번 여러분께서 그냥 영어 공부 하신다 셈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레포트 쓰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프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좀 이제 골프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작업한 논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는 기억하셔야 될 게, 골프의 기원은 영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골프의 기원은 중국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었는데, 영국에서 발전시킨 거는 맞지만 기원을 영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본 연구에서도 했듯이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 문명이 발달해야 스포츠라든가 이런 놀이들, 문화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일단 영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는 당시에는 굉장히 좀 미개한 문명이었고, 이 중국이나 특히 세계 4대 문명하면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다음에 인도, 황하 문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명이 발달된 데서 이런 스포츠들도 더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의 기원은 중국이다. 그 다음에 영국은 기원이 아니라 발전시킨 곳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골프의 원리와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골프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골프의 기원과 형성 과정 연구라는 논문을 또 쭉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시면 나는 왜 골프를 하는가에 대해서 골프 원리와 철학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레포트 자료로 내려고 했던 부분인데 뭐 번거로울 것 같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또 이렇게 논문을 소개하고 또 읽어 드리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논문 읽어주는 남자 로 해서 그냥 쭉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끔 이 온라인 강의에서 그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뭐 그냥 쭉 보면서 듣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제가 뭐 나름 재미있게 읽어 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또 중요한 부분 제가 체크하고 또 이렇게 몇 가지 발췌할 부분 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국문 초록으로서 이 논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면, 이제 제가 그 골프의 기원과 형성 과정 연구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이제 골프를 왜 할까? 뭐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뭐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그런 이유보다 본질적으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골프에 또 매료되고 열광하는지, 그런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문 초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프는 현재 한국에서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 문제로 비난의 시선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는 왜 한국인들이 골프에 그토록 매료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연구를 위해 독일체육협의회의 스포츠에 대한 정의와 현상학적 연구법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경쟁, 그 다음에 컴피티션이죠.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도전,
챌린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내기, 갬블링, 운, 포춘, 모방, 이미테이션과 신분 상승, 업그레이드, 터부의 해소, 솔루션 오브 타부, 그 다음에 호연지기, 베스트 팔로잉 스피릿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타르시스로서의 골프적인 특성이 한국에서 사람들이 골프를 하는 목적과 이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통해 한국인들은 스포츠 본질이 그 무엇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이 그토록 골프에 매료되는 이유는 독특한 한국적 놀이문화와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핵심어로는 골프, 경쟁, 개인주의, 도전, 비즈니스, 호연지기, 카타르시스 등등을 치면 아마 이 인터넷에서 사이트에서 치면 아마 이 논문을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드라이버 샷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드라이버를 하여튼 제일 또 어려워하게 되고, 이제 처음 뭐 골프 티샷 할 때도 TV에서 보듯이 이제 그 드라이버라는 좀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샷으로 티샷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어려움을 겪고 또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샷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드라이버는 이제 왜 뭐 서론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기원과 형성 과정에서 티오프라고 했듯이 처음 시작을 알리는 건데, 여기 이제 주석에 보시면 드라이버는 1번 우드를 뜻하는 것으로 보다 멀리 공을 보내기 위한 클럽으로서 골프 경기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골퍼는 드라이버로 첫 티샷을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시작의 의미로 드라이버 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이 한국 사회는 골프로 인한 가정, 지역사회,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골프는 사치스러운 스포츠의 하나로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 요게 결국 논문이 뭐 여기 보시면 뭐 2006년도인데 약 한 10여 년 전에는 정말 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인데 10여 년 전에는 좀 안 좋은 시선들이 많고, 지금도 뭐 골프는 조금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뭐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또 이렇게 배워두면 유익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뭐 이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 골프에 대해서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그 사회적 분위기를 살펴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스포츠는 골프이다. 1998년 골프 전문 잡지인 모던 골프가 골프를 전혀 하지 않는 전국의 10대에서 50대까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30%가 1순위로 골프를 들고 있다. 또한 대한골프신문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천년에 가장 하고 싶은 운동이란 질문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총 2572명 중에 16.68%에 해당하는 429명이 1위로 골프를 제일 하고 싶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정규 공중파 방송 외에도 유선 방송과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골프 전문 채널을 통해 매일 24시간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골프대회 중계 및 전문적인 골프 클리닉 프로그램이 쉼없이 전파를 타고 있다. 이렇듯 보는 스포츠로서 또는 하는 스포츠로서 또는 소비하는 스포츠로서 21세기 한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는 골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더욱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처럼
이 사람들은 왜 골프를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고 또한 골프에 매료되는 것일까?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 목적과 이유를 조사 연구하고자 하며 그것을 밝힘으로써 갈수록 불합리하고 황폐해지며 부패와 비인간적인 구조에 일조한다는 골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 등을 올바르게 내면하고 건강하고 건설적인 골프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요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골프를 하고 있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를 참여자 자신, 본 연구자죠. 자신의 체험적 묘사 분석을 통해 현상을 인식하는 현상학적 접근 방법으로 이 독일 스포츠 협회의 스포츠에 관한 정의와 분류 방법을 응용하여 사람들이 골프를 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한국인들이 골프를 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 이제 각주 2번 보시면 독일 스포츠 협회는 스포츠란 사람들이 스포츠란 용어 아래에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이제 정의하고 순수하게 건강을 위한 스포츠 또는 경쟁을 위한 스포츠 또 아마추어적 여가 선용을 위한 스포츠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직업적인 스포츠 등 스포츠를 구분하고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 스포츠에 따라서 분명한 그런 이유 본인들의 이유를 나열하는 정의법으로 뭐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그런 어떤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느껴왔던 거를 나름대로 객관적인 면에서 저를 관찰하고 예, 예, 특히 이제 자신의 여기 보시면 자신의 체험적 묘사 분석 방법 저에 대한 묘사 분석 방법을 통해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골프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제 그 주장과 논리들을 또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정체성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골프를 하는 이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거는 원래 본질의 모양, 참된 본래의 형체 등의 사전적인 뜻으로 본래 가진 진짜의 모습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영어에서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덴티티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의 뉘앙스가 틀리다고 본다. 아이덴티티는 정체성보다는 주체성 혹은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판단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골프를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 이유를 고찰하고자 정체성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였고 한국에서 골프에 대한 현재의 인식과 태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정체성을 규명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개를 할 텐데 두 번째는 이제 아이언샷입니다. 여러분들 아이언샷에 대해서 많이 또 고민하고 처음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특히 7번 아이언 위주로 배우게 될 텐데 본론을 의미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는 기술, 아이언은 예술, 퍼팅은 돈이라는 속언이 있듯이 아이언샷은 골프의 아름다움과 청성을 표현하는 샷으로 특히 3번에서 9번 아이언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이언, 피칭과 샌드 웨지의 9개의 클럽으로 아이언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티샷과 퍼팅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론과 결론을 연결하는 본론의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각주에 보시면 이제 본 연구에서 나는 연구자와 독자를 동시에 암시한다. 그래서 골프 경기에서 참여하는 자를 모두 이제 지칭하고자 하는데 특히 여기서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골프를 하는 목적과 이유를 고찰하고자 이 독일 스포츠의 정의와 분류 방법을 응용하여 사람들이 골프를 하는 이유와 목적과 이유는 골프라는 스포츠의 각자 사람들마다 어떠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골프를 하는지에
달려 있다. 각자의 생각에 달려 있다고 보며 그 접근을 본 연구자 자신이 자신의 골프에 대한 체험적 묘사와 분석을 통해 각각의 목적과 이유에 따라 멋멋으로서의 골프로 분류하여 이제 다음 아래와 같이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즉 이제 사람들이 골프를 하는 목적과 이유를 참여자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바라본 관점과 시각에서 각각 경쟁으로서의 골프, 개인주의로서의 골프, 도전으로서의 골프, 비즈니스로서의 골프, 내기로서의 골프, 운으로서의 골프, 모방과 신분 상승으로서의 골프, 그 다음에 터보의 해소로서의 골프, 또한 마지막으로 호연지기로서의 골프, 카타르시스로서의 골프 등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쟁으로서의 골프입니다. 컴피티션. 이제 요거는 제 경험담이라든가 제 자신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제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프는 상대방과 경쟁하는 운동이 아니다.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골프를 할 때 상대방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상대방과의 경쟁이 나와 사람들을 골프에 매료시키거나 빠져들게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뭐 경쟁 상대는 상대방이 아니다 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골프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대를 의식하고 스포츠라는 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나와의 싸움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상대적인 거겠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골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를 경험해 보면 그런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래서 요 이제 경쟁으로서의 골프에 대한 매력을 느끼곤 하는데 그런 설명을 이제 여기서 드리면 자 대부분 골프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또는 동반 라운딩자와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흔히 말하며 골프는 자기 자신의 플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의식해서는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지 못한다. 그리고 골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등 골프는 매너 운동이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상대방과 즐겁고 재미있게 대화하며 운동하는데 그 목적과 이유를 말하곤 한다. 연구자 또한 그렇게 본인 또한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나는 골프 연습을 할 때나 라운딩을 할 때 상대방을 의식하며 경쟁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나나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예를 들면 나는 드라이버 비거리가 많이 나는 편이지만 옆에서 연습하는 사람이나 동반 라운딩자가 비거리가 많이 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많이 들어가고 상대방보다 더 많은 비거리를 보내려고 경쟁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라운딩 할 때는 상대방보다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나를 또한 발견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상대방도 역시 나를 마찬가지로 의식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뭐 스포츠 경기에서는 상대방이 없으면 또한 뭐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하고 또 굉장히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을 뭐 많이 볼 수 있고 정말로 스포츠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뭐 부분도 있지만 상대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한 TV로 골프 경기 중계를 봐도 프로 선수들도 서로 상대방을 의식하여 경기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의 경기력에 따라 본인들의 경기 내용이 실력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이제 2004년 11월 11일 일요일 MBC ESPN에서 타이거 우즈 초청 스키스 게임을 보면 사람들이 관심사는 타이거 우즈의 드라이버 비거리는 얼마일까? 같이 경기를 하는
콜린 몽고메리, 최경주, 박세리 선수와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그리고 박세리는 남자 선수들과 거리 차이는 얼마나 날까? 과연 남자 선수들 팀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등 서로 선수 간의 비교, 즉 경쟁이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네 선수들도 겉으로는 불우이웃 돕기 기금 마련 초청 라운딩이며 승패에 관계없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즐겁게 라운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로의 명성이나 실력을 지키려고 순간순간 경쟁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하는 이제 사람들끼리 만나면 처음에도 골프 스코어, 즉 타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가 관심사이고 상대방이 나보다 잘 치든 또는 못 치든 같이 한번 라운딩을 해서 실력이나 비거리를 겨뤄보고 싶어하며 심지어는 골프 스코어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골프 스코어로 상징하여 나타내려고도 합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들이 주위에 골프 치시는 분들이 다 이렇듯 경쟁으로서의 골프를 즐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 겉으로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고 의식해서는 안 된다고 모범적으로 말하곤 하지만 결코 누구나 상대방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 스포츠의 특성 중 제일 요소가 바로 경쟁적인 요소인 것처럼 골프에서도 이 상대방과의 경쟁적인 요소가 골프를 재밌게 하거나 골프에 빠져들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상대방과 비거리나 스코어 경쟁을 통한 자신의 신체적 능력이나 신체적 우월감을 상징화하는 이 상대방과의 경쟁으로서의 골프가 사람들이 골프를 하는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본다. 예, 그래서 경쟁으로서의 골프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뭐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하고 골프를 하는 사람들은 또 의외로 뭐 골프는 뭐 경쟁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경쟁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때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뭐 또 강의를 하고 다음 순서로 넘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